저는 우타하겐 선생님의 이 산연기라는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제가 배운 바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우타하겐 선생님은 1919년에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요. 1938년 딱 20살이 되던 해 갈매기의 니나 역으로 브로드웨이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꾸준히 연기 생활을 하시다가 HB 스튜디오라고 남편분이랑 같이 저기 뉴욕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이렇게 꾸리셔서 단 한 번도 학생을 가르치지 않는 적이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 유명하신 분들 프리츠 위버, 제이슨 로버츠, 잭 레멘, 스티브 맥퀸, 지금은 대선생님이 되신 분들이 이 우타하겐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셨다고들 해요. 저는 사실 이 책이 왜 산연기라고 해놓고 Respect for Acting인지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왜 Respect for Acting인데 산연기라고 하셨을까? 나름 Real 연기, Acting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그런 의문을 저만 가질 게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 우타하겐 선생님께서 서론에서부터 이 연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배우는 타고나야지. 연기는 이게 본능이라서 우리가 가르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이런 생각들을 배우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배우들은 진짜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 진짜 멋지다. 이런 존경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데 더 이상을 하고 싶다? 그 이상을 하고 싶으면 그거는 무대 위에 던져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마치 어린아이한테 수영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물에 그냥 냅다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본 다음에 네가 죽기 싫으면 헤엄쳐서 나오겠지. 나왔어? 야 그게 수영이야 임마. 잘했어. 그거와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에 빠져 죽은 아이들이 많듯이 무대에 선다고 해서 모든 배우가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천재적이고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가 막 생각나는 대로 이 즉흥 연주를 한다거나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아름다운 선율을 나 이거 떠올랐어 이러면서 막 치는 영상을 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띄워서 인기를 끌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베토벤 협주곡을 치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왜냐? 그거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엄청난 발레리나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엄청 잘 춰. 이 사람도 즉흥적으로 움직임을 몸을 너무 잘 써요. 그렇지만 자기가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은 지제를 하는 그런 무모한 짓은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서 잘못하다가는 자기 힘줄만 끊어뜨리니까요. 이런 무모한 시도는 물론 관객들도 보기 힘들겠지만 하는 당사자들도 앞으로는 영원히 그 지젤, 그 칸타타 안 하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나의 힘줄을 끊어뜨린 지젤, 내 손을 덜덜덜덜덜 떨게 했던 그 칸타타? 나 못하겠어. 그거는 배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배우한테 너 햄릿 해봐. 너 줄리엣 해봐. 무대 위에 서면 임마 다 할 수 있어. 그게 성장이야 이 새끼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햄릿, 줄리엣 바로 뛰어들었다가는 그 역할도 무너지고 자신도 무너뜨리게 되는 일이 된다고 합니다. 우타하겐 선생님은 다른 공연 예술에 비해서 이 연기라는 분야가 존경심이 없는 이유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고 나 정도면은 훌륭한 평론가지 라고 여기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렇게 팔굽힘을 막 하고 활놀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관객석에 있는 일반인들이 저 활각도 잘못된 거 아니야? 이 팔 구부림이 좀 더 구부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거 목을 좀 더 꺾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한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 저 자세가 맞아?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붓칠을 한번 한다고 해도 저 붓칠 살짝 왼쪽으로 틀어줘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연기는 어때요? 연기는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야, 너 좀 더 세게 울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는 눈물 장면 아니야? 그게 맞아? 그때는 좀 더 이런 숨을 좀 헐떡임.
헐떡임을 좀 그려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심파 장면인데 여기서 너무 차분한 거 아니야? 좀 더 울어봐. 이렇게 너무 쉽게들 얘기한다는 거죠. 아무런 존경심도 없이.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엄청난 훈련을 인정해주고 이 사람들에 대한 리스펙이 있는데 연기의 분야에 있어서는 대중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야여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쉽게 충고하고 너무 쉽게 평가를 내린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타겐 선생님은 우리는 respectful acting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론에서부터 이렇게 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도 너무 쉽게 내가 이렇게 늘지 않은 이유는 진정한 기회에 내가 닿아본 적이 없어서야. 방구석에서 맨날 연기하니까 내 연기가 이 모양이지.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하마터면 우리는 내가 앞으로 맡게 될 소중한 역도 망가뜨리고 나 또한 망가질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타겐 선생님은 이 서론의 부분에서 연기에 대한 존경심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훈련에 대한 거를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엄청난 훈련에 따른 성장이지 이게 갑자기 막 야, 너 해봐 해서 나에게 중요한 역이 들어온다고 그 역이 나를 성장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서론이 뒷부분에서 연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많은 꿀팁을 알려주시지만 그 부분보다도 우리가 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찝어주신 부분인 것 같아서 적용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1부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우타겐 선생님의 꿀팁 중 하나는 우리 모두가 엄청난 자원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고 무한한 보관 창고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아마 많은 역을 맡게 될 거예요. 많은 대본을 받게 되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이래서 이런 면은 없는데 나한테 그런 면은 없어서 좀 나는 사람을 죽여본 적은 없잖아.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그런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우선은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은 그런 역을 맡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나 자신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죠. 뭐 수줍음, 이기심, 탐욕, 공포, 자제력 결핍, 우둔함. 근데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아님 나 안 갖고 있으면 그쪽은 나는 아니야. 나는 성격이 ENTP라서 나는 수줍지 않아. 나 완전 쿨하고 나 사람들이랑 수줍은 게 뭔지 나는. 그리고 나 낯가림도 없어. 어.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낯가림도 있고 수줍음도 있고 가끔은 내향적일 때도 있고 외향적일 때도 있죠. 그거를 인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합니다. 내 자신이 누군지 아는데 이거를 한정 짓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무한한 능력들을 인정하고 그런 내가 싫어하는 부분들 또한 인정을 해줌으로써 우리를 엄청난 보관 창고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연 파티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배우 혜경입니다. 부모님이 연 파티에 갔을 땐 어떨까요? 엄마! 내가 내가 할게. 젓가락이랑 내가 할게. 앉아있어. 애기 동생들이랑 갔을 때 또 다르겠죠. 앉아있는 사람 먼저 언니 말 잘 들어야지 주지. 이거 젤리 먹고 싶은 사람은 조용히. 이렇게만 봐도 지금 제 모습이 같은 파티이지만 다 다르게 나오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제일 베스트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만큼 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관찰을 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어디 안 가고 나는 하나인데 내가 암만 경험을 많이 해본다고 해도 나 자신을 꼭 사용해야 된다면 내가 맡은 역은 다 똑같지 않을까? 근데 이런 질문은 연기하는 역마다 정말로 똑같이 하는 성격파 배우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배우 나오면 이런 영화겠구만. 이 배우가 나오면 이 영화겠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네. 이렇게 생각되는 배우들 있죠. 진정한 탐색이나 선택이 없이
자신이 똑같은 일부 특징들만을 스스로 자가복제해서 무한동력으로 돌려서 똑같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우리는 보통 대본을 바꿔서 등장인물이 이런 일을 겪었는데 나는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는데 어떡해. 우리 안에는 물론 살인해 본 적 없고 그런 이별 해본 적 없고 엄청나게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본 적 없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꼭 경험해봐야 아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는 우리도 그만큼의 고통에 시달렸던 때가 있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경험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협박받아 본 적은 없는데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최소한 그 목표에 대해서 대체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공포는 치과 갔는데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 대기실에서 그 기다리는 그 공포감. 치과에서 오늘 사랑니 뽑기로 사랑니 수술을 하기로 한 날인데 그 수술을 마취 크림 바르고선 기다리는 그 공포. 이런 공포라도 최소한 대체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는 보관 창고를 통해서 등장인물을 그려내는데 내 경험도 꺼내서 쓰고 내 특성도 꺼내서 쓰고 내 특성이라고 해서 나는 낯가림 없는데? 나는 수줍음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작게나마 있는 수줍음도 꺼내서 쓰고 나한테 이런 낯가렸던 경험이 있지. 이런 경험도 꺼내서 쓰고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한정짓지 말라는 겁니다. 나라는 배우를 스스로가 한정지어버려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대체하라고 아무거나 여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누구나 쓸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경험이나 특성을 쓰란 얘기도 또 아니에요. 남들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딱히 크게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체가 여러분에게 정말 가치가 있으려면 그거는 정말로 여러분 것만이어야지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든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아마 효과가 있었다면 그거는 아마 엄청난 행운이거나 우연이겠죠? 따라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최고의 창고, 나라는 최고의 창고 안에서 아주 특수한 나만의 것으로 대체를 해야지 우리는 우리만의 등장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역이 아닌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어요. 나만의 경험을 통해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등장인물을 만들어라. 그래서 등장인물이 갖고 있는 소품 하나하나에도 우타하겐 선생님은 특수화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하세요. 그 안에서 등장인물이 어떠한 사연을 갖고 이 물건을 가지고 왔는지,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이러한 하나하나의 디테일 요소를, 나만의 디테일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이 등장인물이 누구나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일진 모르겠지만 나만의 등장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장소, 대상, 타인과의 관계, 등장인물의 주요 욕구, 현재의 욕구, 장애물 등의 모든 요소에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를 추가해서 특수화를 만드는 게 곧 그 역할에 대한 특별함을 만드는 것이다. 어떤 것도 일반적인 성질로 남겨두지 말아라. 이렇게 저는 우타하겐 선생님의 산연기를 읽으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연기에 대한 많은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 저 또한 연기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문에선 슬픔이구나. 이 지문은 화남이네. 이 지문은 일상 톤으로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제가 너무 거만하게 연기에 대해서 저 또한 존경심 없이 연기를 한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반성도 들었고요. 그리고 거장 배우들은 오래 했고 맨날 좋은 역할 맡으니까 많이 빨리 성장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나 자신이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대사 하나하나에도 특수화 작업을 하고 아주 잘게 잘라서 물건 하나하나에도 사연을 담고 이야기를 담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연기를 잘한 것인데 나는 그냥 이 물건은 이런 물건이네. 이건 그냥 책이지. 내가 인터넷에서 시킨. 이렇게만 뭉뚱그려서 생각하니까 그동안 제가 살아있는 연기를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2부 이야기도 읽어보면서 어떠한 생각과 깨달음을 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해강이의 북토크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2부에서 만나요.